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로고스 논술구슬학원 강사 조경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홍익대 파이널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홍대 논술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첨삭하는 방법 말씀드린 다음에 마무리를 해볼게요. 보시면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냥 읽어보시고요. 일단 홍대 시험이 언제인지 다 알고 원서 접수하실 거죠? 그리고 원서 접수하신 거죠? 여러분이 언제 저를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시험 보기 전 어느 시점일 건 확실하지만 원서 접수를 하기 전일 수도 있고요. 원서 접수한 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자, 원서 접수 전에 여러분이 저를 만나신다면요. 본인이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원서 접수한 후에 저를 만나시더라도요. 논술도 중요하지만 논술 딱 끝나고 나면 수능 최저 충족을 위해서 미친 듯이 수능 준비에 올인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홍대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나서 논술 준비 정말 열심히 하고 논술도 잘 쓰고 왔대요. 그런데 나중에 딱 시험, 선생님 하나가요. 운 좋으면은 2인데요. 운 나쁘면 3이에요. 제가 그래서요. 세계 합 7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요. 수능 최저가 중요합니다. 시험은요. 10월 10일에 치릅니다. 근데 이 날짜가 인문계열에서는요. 이날 시험 보는 학교가 오직 홍익대 하나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날 시험 보러 갈 다른 학교가 없으니까 학생들이 분산되지 않겠죠. 경쟁자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일 겁니다. 근데 그 모이는 경쟁자들 가운데에서 수능 전에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그만큼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서 접수를 하거나 시험 보러 갈 거거든요. 그래서 현명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 논술고사에서 얼마나 승부를 볼 수 있는지의 가능성, 그리고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학과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2021학년도에 전체 학과별로 경쟁률은요. 평균선이 약 20대 1 후반대였습니다. 자율전공은요. 아무래도 과가 정해져 있지 않고 여러분이 1학년 때 공부하는 걸 봐서 2학년 때 학과를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경쟁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38대 1이었고요. 그리고 홍대의 특성 중에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해마다 추합이 어느 정도 있는 과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과들은요. 논술이 추합이 많이 안 돕니다. 한 명도 없는 과가 있고 한두 명 있는 과들이 있는데 홍대의 경영이나 자율전공은요. 아무래도 홍대를 지원한 학생들이 수능 후에 있는 타 학교, 비슷한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는 성대, 서강대, 이대, 중대 이런 데들을 쓰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다른 데랑 중복으로 합격을 하게 되면 홍대 말고 딴 데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또 홍대 논술을 쓰는 학생들 가운데에서 타 학교의 학종 전형을 쓰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중복 합격하면 그쪽으로 빠지더라고요. 그러한 점에서 혹시 여러분이 추합도 어느 정도 노린다 하면은 이쪽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작년에 추합이 좀 돌았다고 해서 올해도 추합이 돈다라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비합리적이고요. 작년, 재작년의 수치가 이러했으니까 올해도 약간의 고려사항은 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과별로 논술 선발 인원은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사범대학이 있다는 것은 하나의 매력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범대학의 선발 인원이 정말 소소하다라는 거 4~5명씩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는 홍대, 동대, 건대 그리고 여학생들은 뭐 숙대 교육학과 이런 식으로 학과들이 조금 선택지가 좁아요. 그래서 그 좁은 선택지들을 고려해서 원서 접수를 하시면 되겠고 경영대학의 경제학부가 약 50명 선발합니다. 그리고 법학부가 한 25명 이하로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고요. 문과대학에 어문계열 있고 경제학부 자율전공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150명대 정도 선발을 하니까 작은 규모는 아닌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학과들을 하나씩 떼어놓고 보면은 애기 선발 인원이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논술에서 150명 떼면은 인문계열의 단일 계열로 이제 선발하는 걸로 봤을 때에는 꽤 규모가 큰 편입니다. 홍대의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은요. 논술 비중이 90이라는 점이에요. 교과가 10밖에 안 들어갑니다. 게다가 교과가요. 정말 소소하게 들어가요. 교과별로 상위 3과목, 그래서 총 12과목 들어갑니다. 제가 예뻐했던 학생 중에 하나가 홍대 내신 6등급 후반으로 합격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내신 6등급 후반이면 학생들이 어떻게 그래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그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수만이인지 오름인지 어디 카페에다가 여러분 당신들도 논술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글을 남긴 적이 있대요. 그래서 너는 왜 그런 글을 쓸 생각을 했니? 그랬더니 자기는 논술로 대학을 갈 수 있을지 몰랐는데 해보니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당신들도 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 사이트에다가 자기 후배들에게 진심으로 정말 응원하는 마음으로 글을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예쁜 마음을 갖고 있죠. 근데 그 친구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하는 학생이었거든요. 즉 여러분이 뚫으면 뚫을 수 있습니다. 뭘 가지고요? 부족한 내신이라 하더라도 논술에 실력만 있다면. 그 친구는 1년 내내 정말 성실하게 논술 준비를 하면서 노력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저는 합격을 하리라고 당연히 믿었습니다만 사실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노력하면 된다는 거는 저도 그 친구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논술고사는요, 내신에 1등급에서 6등급 정도 범위 안에 있는 학생들에게 내신 성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발 논술 열심히 해서 내신의 부족한 점을 여러분이 극복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는 세계합 7등급이고요. 탐구 하나 반영합니다. 한국사 4등급 필수 조건 들어가고요. 동점자 처리할 때 논술 성적 우위자를 우선으로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논술고사가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요. 2021학년도부터 1등급과 5등급의 점수 차이 40점에서 10점으로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신 큰 의미 없습니다. 시험 시간 120분이고요. 문제 1번, 2번이 각각 따로입니다. 계열마다 배점이 좀 달라요. 각각이 800자 내외로 두 문항인데요. 1번 문제는 주로 인문형이고요. 2번 문제는 주로 사회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각각의 문제에 요약, 비교, 평가가 복합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 약 한 3, 4년 사이에는 시각자료가 출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자료는 크게 나오지 않지만 문학작품이라든가 사탐 교과서의 활용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논쟁적인 이슈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갈등론, 기능론 이런 현상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인문 문제하고 사탐 주제가 나오고 각 문항마다 제시문은 보통 서너 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수리 논술이 없고 시각 자료가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필기구는 검정색 볼펜을 활용을 합니다. 또한 답안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자, 이 그림의 형태가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홍대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얘가 기준이 되고요. 준거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각각각이 적용이 되는 대상이에요.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 여기엔요 어떤 이론이 나옵니다. 그 이론을 토대로 해서 A라는 현상, B라는 현상, C라는 현상을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답안에 문단이 몇 개가 구조가 될 수 있을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구조화가 될 수 있겠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어진 제시문을 나머지에다가 적용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2개에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최대 4개에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적용형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시문 정확하게 분석, 독해, 요약하는 게 시작이고요. 유사점을 찾아가면서 연관성의 사고를 하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다리를 뻗어가면서 답안을 써내려가니까 개요를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학교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이런 답안을 쓰는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우리 온라인 교육관에 여러분 첨삭받을 수 있는 첨삭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논술은요, 수업을 듣고 어떻게 쓰는 거구나 라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는 거를 본인이 체화해서 답안을 직접 써보고 쓴 답안을 첨삭받고 첨삭받은 후에 본인이 다시 한번 수정을 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쓰고 다시 쓰는 걸 리라이팅이라 그래요. 리라이팅까지 해볼 수 있으면 여러분의 실력은 쑥쑥 성장할 겁니다. 자, 맨 위에 보시면은요. 온라인 교육관 소개 강좌 옆에 첨삭 있어요. 그 첨삭에서 첨삭 프로그램 소개와 첨삭본 구매 버튼을 누르시면은 사용하는 방식 그리고 어떻게 써 올려야 되는지까지 다 안내되어 있으니까 한 번만 확인을 해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숨 쉬듯이 어렵지 않게 프로그램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홍대 파이널은요. 1강, 2강, 3강 총 3세트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홍대 논술에 대비를 합니다.
2018 수시, 2019 수시, 그리고 2021 수시 5점 문제까지 총 3세트 풀어볼 거고요. 2020학년도 수시 문제는요. 첨삭으로 감잡자라는 1회짜리 프로그램에 이미 기출문제 해제 강의가 올라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그거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먼저 1강 가서 준비하고 있을게요. 1강에서 다시 만나요.